안녕하세요. 안아파연구소 물리치료사 정용인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면역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까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화이팅! 결국에는 움직임을 좋게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면역력이 무엇이냐? 면역력이란 우리 몸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병원균이나 미생물, 좀 유해한 것들을 막아내는, 그리고 만약에 들어왔더라도 그것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바이러스나 병원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면역의 정의를 보면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있는데, 선천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나 영양분으로 만들어 놓은 T셀, B셀, 백혈구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후천면역은 그런 백신, 예방접종을 맞아서 기를 수 있는 면역을 말하는 거죠.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선천면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천면역에서 림프액의 역할은 만들어 놓은 항체를 그 필요한 부분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림프구에 T셀과 B셀이 상주하고 있음으로써 림프구로 운송되어져 온 바이러스나 다른 외부 물질들을 공격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노폐물들이나 바이러스, 백혈구 등을 림프액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수송을 하게 됩니다. 림프의 순환은 우리 혈액의 순환은 심장으로부터 동맥으로 가게 되고, 동맥에서 각 근육이나 모세혈관 등으로 가서 많이 쓰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다시 정맥으로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오게 되죠. 근데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양보다 정맥으로 리턴되는 양이 훨씬 적습니다. 그거는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다시 합쳐질 때 주위 세포들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간질액들이나 이런 걸로 많이 빠지기 때문인데요. 그런 간질액들이나 노폐물들, 그런 세포 활동을 하고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거를 림프에서 흡수를 해서 다시 정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림프는, 그러니까 혈액순환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가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서 돌게 되는데, 림프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끝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시작은 모세혈관 그리고 세포들에서 시작해서 끝은 항상 이 쇄골화 정맥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 말초부터 중심으로 이동해주는 그런 역할을 림프관이 하게 되는 건데, 이 림프관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노폐물과 바이러스를 운송하는 겁니다. 그 림프관 사이사이에 림프절이 있어서 그 림프절에는 우리 면역세포들을 담당하고 있는 림프구들을 T셀, B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림프 순환이 잘 되게 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노폐물들이 잘 제거되게 되고,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나쁜 바이러스들이나 그런 세균들도 빨리 한 곳에 모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림프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림프관 자체가 1분에 5회에서 8회 정도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쭉쭉 짜주긴 하는데,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호흡하죠. 숨 쉬면 갈비뼈 사이가 벌어지고, 내쉬면 갈비뼈 사이가 오므라집니다. 그러면 갈비뼈 사이에 있는 림프구와 림프관들이 자극을 받게 돼서 한번 이렇게 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과정들이 이제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림프절들이 작용을 받게 될 거고,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면 무릎 뒤에 있는 림프절들이 자극을 받아서 순환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는데, 그 횡격막의 뿌리가 요추 2번과 3번 정도에 있습니다. 또 그 앞에는 시스터나 카일리라고 해서 다리에서 올라오는 림프들이 모이는 정거장 같은
커다란 림프절이 있어요. 그 시스터나 카일리가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다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림프절들이 끊임없이 순환을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호흡으로만 해서. 근데 이 호흡으로는 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으면 이 장요근을 늘렸다 폈다 하게 되는데, 이 장요근 바로 앞으로도 림프절이 되게 많이 지나가고, 이 장요근이 끝나는 지점도 공교롭게도 묘추 2번, 3번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움직일 때도 그 요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터나 카일리를 자극하게 되고, 즉 우리가 몸을 자꾸 움직여주기만 해도 이런 림프에게 순환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림프에게 순환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림프절들이 집중되어 있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 위치들은 얼굴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목, 겨드랑이, 그리고 폐에도 많고, 이런 갈비뼈 사이사이, 그리고 소화기 옆에도 림프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타구니 쪽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공통점이 다 외부와 소통하는 곳들 근처에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죠. 귀도 있어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외부의 물질들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얼굴 주위에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림프절들과 림프액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목과 쇄골 쪽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죠. 호흡하면 산소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다른 먼지들이나 미생물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폐에도 그런 외부 물질들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림프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좋은 것만 먹으면 좋겠지만 당연하게도 그 안에는 미생물도 있고 나쁜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주위에도 그런 림프절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생식기나 항문 쪽, 이런 부분들도 외부와 소통하는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타구니 쪽이나 이런 골반 쪽에도 림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많이 신기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겨드랑이나 무릎 뒤 이런 부분들에 많은데, 이런 무릎 뒤나 겨드랑이는 림프를 잘 순환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곳 근처에 있어서 순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 몸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림프절들, 그리고 이런 림프구들의 그런 원래 가지고 있던 역할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움직임을 좋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움직임만 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림프 순환을 통한 면역은 충분히 강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오래 앉아 있게 되고, 오래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다던가, 아니면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는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잠을 좀 잘못 잔다거나, 이렇게 해서 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질이 높은 움직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앉아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장요근 움직임이 떨어진다거나, 척추가 뻣뻣해져서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림프들이 자극을 받지 못한다거나, 팔을 완전히 다 움직이지 못해서 이런 겨드랑이 쪽에 있는 림프들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 때문에 사실 현대인들은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수치료사로서 도수치료가 이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 라는 사실을 알고, 감기가 걸린 지인들이나 병이 한번 걸렸는데 잘 안 낫는다는 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수치료를 많이 권하고 있는데, 도수치료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몰랐죠?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면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끝은 도수치료였습니다.